저도 지금 아직까지 20%대 금리를 유지하는 저축이 하나가 있는데 1993년도에 들었던 거예요. 네? 금리를 보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20%가 요즘 어디 있습니까? 저의 유일한 자랑거리예요. 와, 20%대 대박이다, 그쵸? 이렇게 20%대의 적금이 지금도 있으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 전부 막 가입하려고 오픈런하고 막 난리 났겠네요. 하지만 지금은 20%대의 이자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에 대해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거의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돈에 대해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구비서와 함께 차근차근 돈에 대해 제대로 배워봅시다. 오늘의 책은 돈 공부는 처음이라 라는 책입니다. 아, 진짜 좋더라고요. 책 내용이. 핵심 내용을 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끝까지 듣고 많은 걸 얻어가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땡땡땡을 만들어라. 아니면 계속 일만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땡땡땡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재용이가 있습니다. 여긴 이 사람은 희수라고 할게요. 정연이라고 할까요? 재용이가 너네 물 팔래? 물 장사할래? 돈 줄게 라고 했어요. 희수는 그 이후로 나 돈 많이 벌어야지 해서 열심히 물을 길렀습니다. 노동으로 기른 거죠. 정연이도 열심히 물을 막 기르다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진짜 체력도 별로 안 되고 너무 허약해가지고 더 이상은 이 방법으로 할 수 없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물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파이프 라인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는 뭐 시간이랑 에너지가 좀 쓰였지만 이 다 만들고 나서는 물을 더 많이 기를 수 있었습니다. 정연이가 시스템을 만드는 이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재용입니다. 재용이는 희수와 정연이에게 레버리지를 시켰죠. 물을 퍼오는. 재용이는 여기서 뭘 한 걸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을 팔 수 있는 장소와 사람을 찾았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물을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상품에 대한 전략과 비전을 짰습니다. 이렇게 물이라는 상품을 보고 비전과 전략 이런 것들을 짜니까 탄탄하게 시스템을 가지면서 레버리지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이야기에 재영이와 희수, 정연이는 모두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물기를 만든 이 정연이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계기가 있었죠. 바로 허약하다는, 너무 체력이 약하다는 강력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물기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라는 어떤 계기, 시작의 이유는 다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 계기가 엄청난 원동력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계기가 딱 한 번 있었는데 2016년도에 제가 4년 동안 한 달에 한 8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받는 시스템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야 뭐 월급보다 너무 적으니까 별거 없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딱 받기 시작하니까 이게 제 시간을 투입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크더라고요. 이 시간 자체가. 그래서 한 4년 정도 받았었는데 이게 저한테는 엄청난 임팩트였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진짜 건물주 하는 거구나 라는 게 엄청나게 깨달아졌거든요. 왜냐면 월급은 제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되지만 이 시스템 수익은 제 시간을 투입하지 않잖아요. 너무 다르더라고요. 느껴지는 것 자체. 정말 저는 이때의 계기가 아니었으면은 지금도 하루에 10시간? 막 12시간씩 일하면서 많이 일해야 많이 벌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딱 그냥 성실하게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의 계기로 지금도 다른 시스템을 만들 때 딱 알겠더라고요. 이 시스템을 만드는 이 과정 자체는 돈이 안 될 수도 있고 좀 어렵고 좀 고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시스템 다 만들고 나서 이 결과 자체에 대한 보상을 이제는 알다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게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떤 이유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한번 스스로 잘 생각을 해보고 메모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난 또 원동력이 될 겁니다. 두 번째, 투자냐 도박이냐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이거 주식 된대 라고 해서 가지고 주식 사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이거 진짜 떡상이래.
이거 무조건 못해도 2배는 오른대 라고 하니까 이거를 안 사면 나 진짜 손해보는 건가? 나 너무 나중에 나만 못 사가지고 억울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지 않으신가요? 이 책에서는 그게 절대 투자가 아니다. 너가 모르고 한 거는 무조건 도박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나의 투자금에 어울리는 시간과 정성을 쏟았는가? 라는 내용도 나오는데 이 저자는 항상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투자금에 걸맞는 그런 정성과 시간을 쏟았는가를 항상 보라고 하거든요. 정말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인생 최대의 쇼핑인데 마트에서 장 볼 때는 그렇게 물건을 막 비교하고 망설이고 막 시간이랑 정성을 그렇게 쏟으면서 정말 몇천, 몇 억까지 들어가는 인생 최대의 쇼핑인 투자에는 너무 손쉽게 결정하고 있지 않는가? 남의 말 들으면서 뭐 유튜브 말 들으면서 뭐가 좋다더라 쉽게 결정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이켜보라고 합니다.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은 돈이 된다. 반드시 명심하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책에는 이 정보의 흐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만약에 어떤 회사가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회사에서 어떤 거를 연구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은 정보를 알게 될까요? 이 회사의 당연히 대표겠죠. CEO가 많이 알게 될 거고 그다음에 같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술을 어떤 특허를 만약에 낸다고 하면 특허청에서 알게 될 거고 그 다음은 뭐 일반인 이런 순서겠죠. 이 일반인 이쪽에 거의 인터넷 정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얻은 정보는 정말 최저 시급 정도의 정보라고 합니다. 훌륭한 투자자는 절대 하루 이틀 공부한다고 해서 절대 완성되지 않는다. 뭐 한두 시간 진짜 책 잘 읽는다고 해서 완성되지 않고 한두 명의 정말 강의를 잘하는 어떤 한두 명의 명사의 책을 읽는다고 해서 절대 완성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찐 정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꼭 인구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꼭 하라고 합니다. 돈과 투자물이 속해 있는 이 나라, 환경과 구조를 아는 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흐름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투자의 본질과 흐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투자 전략과 흐름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55년부터 63년생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데요. 무려 75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와 경제를 좌우를 한 거죠. 그러니 이들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다양한 것들이 생기고 없어졌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어떤 당연한 생각이 전반적으로 굳어진 계기가 된 거죠. 예를 들면 그들이 20대 때 신설 대학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30대 때는 아파트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50대가 되니까 프랜차이즈 창업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그들이 은퇴할 시점이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도 그에 따라서 투자 방법 자체가 달라지겠죠. 우리나라에 베이비붐 세대가 있다면 일본에는 단카이 세대가 있습니다. 이 단카이 세대도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이렇게 인구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면 투자하는데 튼튼한 기본기를 쌓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부동산, 뭐 주식, 재테크 유튜버들 많이 보시나요? 저는 예전에 정말 많이 봤었는데 제가 나름 좀 충격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보통 아파트로 추천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빌라가 짱인데? 라고 하면서 갑자기 빌라를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나? 좀 정보가 변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잘 모르니까 여기가 좋나? 라고 막 알아보고 막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지역에 빌라를 굉장히 여러 채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벙쪘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말고도 유튜버가 밀고 있는 지역에 뭐 본인 매물이 있다든지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물론 너무 좋은 정보들을 주시는 유튜버 분들도 너무 많은데 근데 뭔가 제가 이런 채널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저처럼 사전 지식이 없어서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게끔 기준을 저 스스로 만들고 싶은 거죠. 이러한 정보들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유튜버의 말을 막 듣더라도 나만의 기준이 이미 세워져 있는 상태니 그래도 어느 정도 현명하게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채널을 만든 것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한다면 그런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다. 진정한 투자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비서를 구독과 좋아요. 세 번째, 남들 따라하지 말자. 각자 맞는 투자 방법이 있다. 1000개의 무기도 내 손에 맞는 단 하나의 칼을 이기지 못한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뭐 요새 부동산이 뜬대 부동산 해야지. 뭐 주식이 뜬대 주식 해야지. 코인 너 아직도 안 하고 있어? 뭐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주변 흐름에 이제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으로 지속을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니까. 그럼 이렇게 나에게 맞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스스로 여러 번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한 군데에 투자할 거를 이렇게 100만 원을 여러 군데에 투자를 해보는 거. 어떤 게 나한테 맞지? 라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또 경험해 볼 수 있으니까 정말 내 손에 맞는 이 단 하나의 칼이 뭘까라는 거를 조금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는 천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데요. 초고수 투자들의 특징, 이 천성에 관해서 나옵니다. 초고수 반열에 든 이 투자자들은 각자 천성을 잘 활용한 거다라는 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주식 고수는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앉아서 차트를 분석할 수 있는 천성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고수들은 바깥에 아무리 돌아다녀도 괜찮은 외부 활동을 좀 좋아하거나 인내할 수 있는 어떤 천성을 가지고 있고 창업 고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지? 니즈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니즈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복 경험들과 고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성향을 발견하고 그 성향에 따라 나만의 투자 방식을 찾아내는 것, 이게 투자의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합니다. 결국 자신의 길은 자신이 만들어야 하니까요. 이 책에서 인상 깊은 문구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늘 우리가 돈 때문에 불안한 이유는 많은 돈을 벌지 못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버는 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도 선생님도 사회도 그 누구도 돈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잘못이 아니니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지금이라도 배우면 된다. 부비서와 함께 투자 내공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실제로 투자한 성공 사례들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라면 분명히 더 자유로운 삶에 조금 더 가까워지실 겁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 또 다른 관점을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올려둔 4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이룬 비결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차근차근 부비서와 함께 투자 내공을 쌓아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오겠습니다.